흑인 수의사 지나친 마지펜은 어떤 캐릭터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너무 많은 특정 요소들을 막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 같거든요. 일단은 모든 스토리텔링은 진짜스러워야 돼요. 최근에 나온 뭐 주토피아 같은 것도 사람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그가 움직이는 어떤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 캐릭터가 가진 어떤 것들이 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캐릭터에게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넣어주면 거짓말처럼 보인다는 게 이 흑인 수의사 지나친 마지펜 이론이에요. 좋은 걸 너무 몰아줘도 안 되고,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몰아줘서 심파로 만들어도 가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그 세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 언니는 뭐 자기가 암 말기인데 딸은 비행 청소년에 남편은 계속 돈을 뜯어가. 둘째는 남편이 바람피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셋째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의 이혼남하고 결혼했는데 거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얘를 싫어해. 그런데 이 세 명은 어렸을 때 맞고 자랐어.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장애가 있던가 병에 걸렸던가 하여튼 그래. 그 아버지 칠순 잔치에 갔는데 그 병 걸린 아들이 또 난동을 부리고 아버지가 폭력 아버지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 이야기 같나요? 나무집 이야기 같나요? 물론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집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에 도대체 이런 웬 사연이 이렇게 많아? 이 집에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집과 같진 않다. 이거는 저 집에만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흑인 수의사 지나친 마지펜인 거예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에 다 몰아주면 안 된다.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 넣어서 보여주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면서 부모님도 잘 살고 남자친구도 너무 좋아. 뭐 그리고 타고난 천재야. 근데 아무것도 나쁜 점이 없어. 이런 것도 지나친 마지펜이에요. 너무 예쁘게만 꾸며놨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런 존재는 없죠. 보통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되게 잘 사는 집에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잘 크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잖아. 고립감 같은 걸 항상 느끼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캐릭터로 그리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다른 게 있음으로써 그게 꾸며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몰아주거나 너무 좋지 않은 것만 몰아주면 캐릭터는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뭔가 사기꾼처럼 약을 파는데 이 캐릭터는 없는 건데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처럼 약을 판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이 약을 계속 치는 거야, 그냥. 과하게 치면 어때요? 정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면서 사기를 치잖아. 그죠? 왜냐하면 그 진실들 속에 거짓이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사기의 요소잖아요. 캐릭터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좋은 것만 몰려있는 캐릭터는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온갖 사연만 있는 캐릭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국제시장의 황정민 같은 캐릭터는 사실은 흑인 수의사예요. 온갖 사연을 자기가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국제시장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만 윤덕수라는 캐릭터인데 흥남부두 철수 직전 당시 어린 시절에 그걸 겪었고 그 다음에 가난해가지고 판잣집에 살다가 독일 파견 왕부를 가게 돼요. 1960년도에.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도 가요. 베트남 파병 한국 군인과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거기도 가.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이 생에서 이 모든 역사적 이벤트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국가적 이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그냥 그걸 보는데 심취해서 있어서 그렇지 이 캐릭터 자체를 평가하자면 이것이 바로 흑인 수의사예요. 이 사람은 상처도 광부로 가가지고
광산 터져갖고 친구들 죽고 했는데 다음번에 또 베트남을 간다고? 파병으로? 그죠? 보통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베트남을 갔다 온 사람은 또 독일 광부로는 안 가고 뭐 이렇게 캐릭터를 정하는데 여기는 다 몰아주기로 했다. 그래도 천만 나왔잖아요. 왜냐면 캐릭터를 보자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사건을 보자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아서 해석하라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봐지는 거죠. 마치 포레스트 검프 같은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도 이제 미국 사회에 중요한 군데군데 포레스트가 가잖아요.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보다 국제시장이 조금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포레스트 검프는 포레스트가 약간 아픔이 있는 아이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에 몰두하면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 돼가지고 거기서 몰두하다가 달리기 하는 거에 몰두하고 새우잡이에 몰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나와 똑같은 캐릭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적으로 보면서 그거에 몰입하도록 만드는데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인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진짜 역사적인 배경이 계속 나오는 영화여서니까 가능하지. 그게 아니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좋게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흑인 수의사예요. 지나친 마즈펜은 또 반대로 너무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 때 생기냐면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한 편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편만 쓴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넣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어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좋은 것들을 여기다 다 끌어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잉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캐릭터가 과잉된 게 나온다.